열린 시작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와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지수가 멈춰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이벤트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작전명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작전명 이벤트의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또 정하셨는지부터 좀 들려주세요. 예, 일단은 이벤트 어제도 이제 하나 이벤트가 이슈가 있었었죠. 중국 A 주식 MSCI 지수 편입이 좀 무사히 좀 됐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장 MSCI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금통위 잠시 후에 발표될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와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부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단기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가 충분히 인하된 상태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경기 자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다 가지고 국내 경기 상황이 급격히 좋아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같은 경우 오늘 어제부터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지나가는 단기 악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회성 어떤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본 어떤 내용 자체를 충실히 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던 관점에서 오늘 작전명을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벤트. 이 이벤트가 매달 반복이 되고 있는 그 이벤트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만기도 좀 부정적인 그 이야기 좀 많이 들려오고 있고, 금통위도 사실 전망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지금 또 거의 팽팽하게 동결과 인하가 좀 맞서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봐야 될 미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일단 민감하게 이런 이벤트에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국인 수급이지 않습니까? 애국인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자체가 애국인 수급이 현재까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업종이고 실적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기간 매수 종목에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미션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만큼 중심을 잘 잡아라라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 첫 번째 미션 일회성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시장이 움직이니까 또 반응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는 이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어떤 식으로 좀 발표가 될지 전 개인적으로 약간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의 비중 60% 정도 시장에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증권사 채권 담당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거의 60에서 한 70% 가까이가 이번 금통위 쪽에서 국내 산업활동이라든가 수출 동향도 안 좋고 여기다가 메르스에 대한 악영향까지 끼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60, 70%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그렇다고 제가 반응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제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따가 만약에 금리가 발표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60, 70%가 반영이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수혜주인 건설주라든가 증권주를 따라간다든가 그런 매매하게 되게 되면 뒷북을 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금리가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월달 정도에 한 차례 금리 인하 여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중심을 잡고 매매하라는 관점에서 단기 이벤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외국인 매도 물량 자체가 거의 다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거의 1조 1,000억 정도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그렇던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상당히 물량이 좀 출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그렇던 물량이 출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이후 내일부터는 좀 더 물량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던 단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 한다면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할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네.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매매 전략, 좀 긴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그렇다면 좀 세워보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좀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외국인 수급이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저도 오늘 약간 그런 또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았던 부분 자체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거의 100엔 근처, 100까지 98레벨 정도까지 상승을 좀 하면서 시장 자금 자체가 그리스 문제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국민 수급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일에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94레벨 정도까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여기다가 엔화도 125엔대에서 122엔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우리나라 중심에서 신흥시장 쪽에서 어떤 매수라든가 약간의 긍정적인 수급의 시그널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성 어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성격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국내 경기 활동이라든가 여기다 메르스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국내 펀드멘탈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부분 자체가 외국인 투자의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되지 않으면 가급적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수 자체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매수 종목에 주목하라래요. 네. 기관 매수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뭐 현재 시장에 그래도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 한다면 기관 매수 종목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기관 매수가 연속적으로 유입된 종목들이 고려 아연이 9일이고 그다음에 현대산업이라든가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들 종목들 최근에 차트 모양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강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중성 종목들 같은 경우도 YG온 같은 게 10일 연속 그다음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 11일 연속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수급이 외국인 수급도 안 좋은 상태에서 고려받는다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들 종목들이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괜찮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요. 네. 자, 그렇다면 전략의 문제인데요. 이 종목군들이 레이더 종목인가요?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과 섹터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들이 오늘 이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컨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들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매매에서 집중해야지 따라가서 매매하게 되게 되면 또 고점에서 상당 부분 주가는 안 빠지겠지만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2분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 업종이 현대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건설 업종이 최근에 국내 쪽 같은 경우 산업 동향 자체가 괜찮으니까 뭐 현대산업이라든가 동원기업 같은 경우 수급도 괜찮다는 측면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 중에서 최근 외국인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 집중되고 있는 수급이 성신양이라든가 선창산업 기관 투자가도 중심에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주가 자체는 최근에 실적 자체가 1분기 때 좋았지만 최근에 뭐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관점에서 최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면은 부담스럽겠지만 조정권에서는 오히려 현대자동차라든가 철강주라든가 따라가기보다는 이들 종목이 마이너스권에서 나왔을 때 접근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이랑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표를 또 준비를 해봤었는데 관련 종목들 2분기 실적 상향되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일부 개별성 종목들 라겐락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섬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성신양이라든가 SO이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또 수급도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이 상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관심 가져본다면 한섬이라든가 SO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 중에서 뭐 중성 종목들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 기관 수급이 좀 강화돼 외국인 수급이 좀
함께 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중소형 종목 쪽에서는 아프리카 TV라든가 사조산업, 아프리카 TV 같은 그렇죠. 7일 연속 그다음에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거의 8일 연속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개별성 종목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준영 운영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12시에 방송되는 증시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 진단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